원희룡 장관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인요한이 원희룡을 초청해서 금일 오찬을 했는데요. 인요한은 원희룡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원희룡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지역구인 개항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두고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며 훈훈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인요한은 앞으로 원희룡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당을 위해 희생을 하고 당과 국가를 위한 애국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빨리 혁신을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원희룡도 혁신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원희룡이 개항에서 이재명과 승부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항이라는 지역구 자체는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라 원희룡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도 송영길의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이고 이재명도 지난 재보선에서 크게 이겼죠? 하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원희룡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을 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분명 이재명이 유리한 싸움이지만 원희룡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싸움이네요. 총선에서 지더라도 이재명과 맞서 싸워졌다는 훈장이 생겨나는 것이라 원희룡은 저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현재 여러 지역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고향인 춘천과 초등학교를 보낸 청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랜 시간 살았고 현재도 거주하는 강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험지로는 마포가 꼽히고 상징성으로는 종로도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선거를 지휘하자는 말도 나오는데요. 비례대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파이팅이죠. 민주당 의원들과 국감에서 싸워도 혼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비논리에 논리로 반박하고 고함에는 차분하게 답하면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심지어는 검사 시절에 재벌들과 정치 거물들을 구속시키며 그야말로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론 이명박 다스 사건과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수사 때부터 왜 우리 편 수사하냐면서 예전에는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동훈을 집단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이에 절대 밀리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뒷목을 잡게 했죠. 지금까지는 방패를 들고 맞서 싸웠다면 장관 그만두고 총선 출마 선언 시 비로소 칼을 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누구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원희룡과 한동훈만큼 민주당을 향한 날카로운 칼도 없는데요. 원한 투톱이 다음 총선의 선봉장으로 선다면 아주 굉장한 전투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느냐가 수도권 판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원희룡이 개항을 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원희룡이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해 많은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 파헤치고 다녔었죠. 명령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재명이 패할 경우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어막이 날아가는 만큼 민주당의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은 비례대표 출마까지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이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구속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요한은 빠른 시일 내에 한동훈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동훈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얼른 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네요. 현재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총선 선봉장이 되면 국민의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